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건 딸이 아니라 그 아이의 토슈즈뿐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의 양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내 리조트는 이제 그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구미호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오늘은 그때 그 무당무당님께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 역시 제가 직접 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이야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기이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아직은 쌀쌀함이 남았지만 봄은 곧 올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힘든 겨울이 지나고 모두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인생이 펼쳐지길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주의 해안가에 자리 잡은 해랑 리조트와 그곳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랑 리조트는 한때 사라진 외동딸의 양아들이 찾아와 승계 문제가 복잡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던 곳입니다. 저도 젊을 때 한번 가본 적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요. 세상엔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 푸는 이야기 말고도 재미있고 기이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주의 해안가, 옛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들리던 자리에 지어진 해랑 리조트는 이제 단 한 사람의 그림자만이 머무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75세의 최태준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새카만 밤바다를 홀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계 1위 그룹의 명예회장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무색하게 그는 3년 전부터 이곳에 칩거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막고 있었습니다. 양아들로 삼았던 부사장 최준석의 방문조차 거절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처박혀 계십니까? 이사회에서도 회장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다가 품은 비밀을,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지난날의 슬픔을. 리조트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로비 한켠에 걸린 낡은 공연 포스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날의 기억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지젤 주연 이수아. 20년 전 그날의 마지막 공연 포스터였습니다. 회장님, 또 그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장 박진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최 회장은 차갑게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상한 무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비팀에서 쫓아냈지만 그녀는 마치 귀신처럼 리조트 어딘가에서 계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김만월입니다. 회장님, 바다가 울고 있어요. 그날 밤 파도 속으로 사라진 영혼이. 김만월이라는 그 무당은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며 쫓아냈지만 그럴 때마다 최 회장의 왼쪽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의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딸에 대한 죄책감이 만든 병이었습니다. 바다의 넋이 회장님을 찾아옵니다. 20해 전 물살에 쓰러진 이가 아직 이승의 한을 풀지 못했다 하네요. 최 회장은 매번 그 무당을 쫓아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협박하며,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을 삼키려는 순간 벽에 걸린 포스터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 리조트의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CCTV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면회를 거부하십니다. 비서실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마치 운명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토슈즈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처연해 보이는 그 신발을 바라보며 최 회장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이수아의 마지막 발레 슈즈입니다. 젊은 남자의 말과 함께 천둥이 울렸습니다. 최 회장은 CC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젊은 남자의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하얀 튜투를 입고 우아하게 발레 동작을 하는 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여보내라. 비서실장이 젊은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최 회장의 프라이빗 라운지로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가 20년 전 수아의 발레 스텝 소리와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수아 씨의 양아들이에요. 최 회장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알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매를 닮은 듯한 이 청년은 분명 동양인이 아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수아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내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20해 전 이 바다에서. 아니에요. 회장님, 어머니는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알렉스의 말에 최 회장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천둥이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는 그날 밤 자살하려 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김만월 보살이 그녀를 구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났죠. 알렉스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아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발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발레가 전부였어요. 최 회장은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수아는 미국에서 작은 발레 학교를 운영하며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살이던 알렉스를 입양해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주도를 그리워했어요. 특히 이맘때면 창가에 서서 바다 쪽을 바라보곤 했죠. 발레 학교의 창문 방향도 일부러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고집하셨어요. 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습관이었습니다. 레슨이 끝나면 늘 바다를 보며 스트레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신의 넋은 결국 제주 바다로 돌아갈 거라고. 바로 그때 리조트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김만월이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은 한없이 지쳐 보였습니다. 이제야 때가 됐구나. 수아야. 아버지 앞에 내 아들을 데려왔다. 김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해 전 그 아이를 바다에서 건진 건 나였소. 죽으려 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살아갈 의지가 남아 있었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 미국으로 보냈지. 하지만 수아는 늘 이 바다를 그리워했소. 죽기 전에는 자신의 넋이라도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소. 창밖에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치 수아의 한이 빗물이 되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만월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부적 하나와 펜던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수아가 내게 맡긴 거요. 자신의 혼령을 달래달라며 최 회장이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천에 수아의 글씨체로 귀유꼬이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와 논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알렉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주의 바다에서 마지막 춤을 추고 싶다고. 김만월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반대하셨던 이유를 이제는 다 알아요. 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제 책임도, 아버지의 걱정도. 하지만 전 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생명이었으니까요. 김만월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수아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떠났어요. 하지만 날마다 이 바다를 그리워했죠.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도. 창밖으로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알렉스를 통해서.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뉴욕에서 열린 현대무용 공연의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가 안무한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귀향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을 담았죠. 최 회장은 영상 속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춤과 현대무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무용으로 승화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편안하게 이 바다로 돌아와도 될까요? 김만월의 몸이 크게 흔들리더니 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모두의 눈에 하얀 튜투를 입은 무용수의 환영이 바다 위로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바다를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너라. 우리 수아야. 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홀가분한 표정의 미소를 짓더군요. 마치 마지막까지 후회하던 일을 드디어 제대로 고쳐 한 후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랑 리조트는 젊은 무용수들을 위한 예술학교로 변모했습니다. 알렉스는 이곳에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맘때면 달빛 아래 하얀 튜투를 입은 무용수의 환영이 바다 위로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로비에는 2개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20년 전 지젤의 주역으로 선 수아의 모습과 그녀의 마지막 작품 귀향의 공연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춤은 내 영혼의 언어였고 이 바다는 영원한 나의 귀향길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해랑 아트스쿨로 새롭게 태어난 리조트는 젊은 예술가들의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발레 연습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입니다. 알렉스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바닷가로 걸어나갔습니다. 김만월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튜투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가 처음 입었던 옷이오. 이제는 바다에 돌려줄 때가 됐소. 달빛이 바다를 비추는 가운데 세 사람은 조용히 의식을 치렀습니다. 튜투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발레 음악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안해지셨을까요? 그럴 거다. 이제 우리 수아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으니. 최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에 대한 사랑과 이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푸르렀습니다. 마치 수아의 영혼처럼 깊고 아름답게. 자, 오늘 저희가 들은 이야기는 제주 해랑리조트의 최태준 회장님과 그의 딸 이수아 씨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였습니다. 발레리나의 꿈을 품고 떠났던 딸과 20년이란 긴 시간 딸을 그리워하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준 양아들 알렉스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풀지 못한 갈등이 있으신가요? 이수아 씨처럼 꿈을 위해 떠나야만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 회장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막았던 것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화해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 깊어가는 밤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분들은 이수아 씨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